여러분 이게 공지가 잘못된 것 같은데 프린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기출 문제를 하는 거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때 잘못 적어 놨더라고. 기출 문제집을 적어 놨는데 왜 프린트를 적냐. 그래 고친다 하더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고치는가 왜 그걸. 문자 다 보냈다 하던데. 안 왔었나? 그래 뭐 한 달까지 해야 되겠어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고, 뭐 최고로 해야지 양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최고로 가는 겁니다. 그래 아시면 되겠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자료는, 이 책이 이제 반영 안 됐던 이제 올해 셈하고, 그 다음에 내년 대비로 이제 경과문 쳤던 거 있잖아요. 그 문제를 뽑아 올린 거라. 요거 이제 다음 책에는 반영할 자료라 이게. 요걸 하면서 이제 이 책은 없으니까 드리면서 같이 보완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렇게 하시고 최고로 갑니다. 그 지문 한 개 한 개를 잘 익히면 될 것 같아요. 대체로 이 지문들은 이제 판례집에 있겠죠, 그죠? 있겠지만 기출 지문인들이니까 어떻게 흘러가는가 보겠습니다. 버릴 건 더 버릴 겁니다. 우선 이제 앞쪽에는 여러분 보면 4페이지는 문제는 보면 안 됩니다. 그런 건 필요 없고요. 이제 바로 갈게요. 6페이지 보시면은 여러분 기출문제 보는 요령은요. 우리가 이제 물론 중심은 판례집이야. 아시겠죠? 중심은 판례집인데 기출지문이 이렇게 나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니까 기출문제집은 아무래도 이제 확인 작업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항상 공부를 하실 때 막판에 이제 우리가 문제집을 가지고 정리하시면 안 돼. 아시겠어요? 무조건 이거는 이렇게 내는구나 보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가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재형법 중에 1번 보시는데요. 기억 지문을 좀 보면은 보세요. 보면 첫 문장에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등의 배포가 포함된다는 해석이 있는데, 이제 먼저 우리가 연습하던 대로 법 제목을 먼저 보면 배포야, 배포. 배포 있죠, 그죠? 바로바로 연습하고 끝내시죠. 기출문제집은 바로바로 연습하기 좋습니다. 배포인데요. 이 배포는 실제 뿌리는 게 배포잖아, 그지? 실제 뿌리는 게 배포거든. 근데 이제 첫 문장 법을 보면 복제, 공연, 방송, 전시라 됐잖아, 그지? 요거는 어딜 봐도 배포란 단어는 없단 말이야. 포함시키면 잘못된 거지. 유추해석 검정칙에 반하지 않는다니까 틀리지, 그지? 그리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니은은 많이 봤죠, 그죠? 니은은 우리가 화상 채팅 서비스가 불건전 전화 서비스에 포함된다는 해석.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해석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추해석에 해당한다면 틀린 거죠, 그지? 틀린 거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많이 봤잖아. 끝에 보면 이제 중간에 뭐 펜치가 있죠. 펜치 바로바로 확인하고 끝내세요. 펜치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분실 단에 펜치 안 들어가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이건 맞는 표현이고요. 리얼 이런 거는 안 봐도 돼요. 이제 조금 한물 갔기 때문에 안 봐도 되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을 보면은 1번 질문 같은 거 보면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 교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재형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그럼 이런 거 안 봐도 돼. 바로바로 이해되면 안 봐도 된다고. 아시겠어요? 우리가 확인만 할 겁니다. 확인만. 그 다음에 또 2번 같은 경우는 한번 저번 요번에 이제 경감법이 비슷한 문제 나왔었거든. 2번 같은 경우는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딱 봤다가 좀 생소하는 거 다 체크해놨다가요. 여러분 이제 판례집에서 보완하시면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기출주문을 2번, 3번 보고 하면 책 양이 늘어난단 말이야. 그런 거 하지 말고 기출문제 이야기했죠. 확인 작업이야. 확인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다. 그럼 판례집에 단권화시켜서 판례집으로 끝내버려야 돼. 아시겠어요? 그게 낫습니다. 이걸 나중에 문제 위주로 들린 친구들은 절대 고독점이 잘 안 나와요. 물론 점수는 나오는데 뭐 폭발적으로 90 이렇게 안 나와. 문제집은 똑같이 내는 게 아니니까. 또 지금은 문제 패턴이 기존의 기출 문제집이 거의 무색할 정도로 막 변화를 주고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각도에서 좀 설명할 겁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봐도 됩니다. 2번은 책도 잘하시다 보시라고. 보세요. 형벌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률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은 그대가 핵심입니다. 입법 취지 있죠. 왜 법을 만들었는가, 입법 취지라든가 입법 연역들이 있잖아요. 이걸 고려해서 해석을 합니다. 이걸 목전론적 해석이라는데 이 지문이 최근에 경감에서도 한번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반복은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좀 익숙해져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됐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거 보면은 형벌 구성 요건의 명확성 정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획일화시킬 수는 없고요. 구성 요건의 특수성과 법적 규제에 원인된 여건, 처벌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라. 자, 이런 것도 약관의 감투처럼 등장하니까 2번, 3번은 따로 한번 체크하시라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거는 확인만 하면 됩니다. 다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보통신망법에 보면은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바로바로 확인하시죠. 그러면 이 타인 속에 사망자도 포함되는 거, 많이 봤죠? 사망자 포함되잖아. 그지? 막 그런 이야기야. 됐고.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오른쪽 3번. 뭐 OX, OX로 가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보면은요, 먼저 법을 먼저 보면 두 번째 끝에 액화 석유가스, 뭡니까? 이 사업이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앞에 잠깐 보시면요. 액화 석유가스 충전 사업자가 있잖아요. 그죠? 있죠? 이 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받아야 돼요. 자기 명의로. 그래서 첫 문장 보시니까 처의 명의로 허가를 받았잖아. 처의 명의로 허가받았으니까 얘는 사업자라 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지? 딱 알면 되겠죠? 그 타인 명의로 받은 것은 사업자가 아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요. 이 니은 같은 판례는 조금 어려운 판례인데요. 우선 보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보건범죄 단속이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걸 단속한다는 거잖아. 그럼 이게요. 일정한 약품을 함부로 근데 1,000만 원 이상 팔면 처벌하겠다. 이런 법이 있거든. 그럼 1,000만 원 이상 했을 때 그 물건 가격을 정품 기준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위조 제품으로 갈 것인지 그게 문제거든요. 그럼 보세요. 첫 문장 끝에 보면 소매 가격 있죠. 소매 가격. 이 소매 가격 이게 이제 1,000만 원 이상 팔리면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단속법이잖아. 단속법. 단속법이니까 불법 제품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둘째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허가된 의약품. 잘 보세요. 허가된 의약품은 정품이잖아. 또는 위번조의 대상에 된 제품. 이것도 정품이거든. 이 소매 가격을 음해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정품 가격이 아니고 잘못된 제품 있죠. 그 가격 기준으로 가야 돼. 그래서 정품이라면 안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됐죠? 다 판례집에 있어요. 이런 것들. 자, 됐고요. 이제 틀렸죠, 그죠? 단속에 초점 맞추면 돼요. 제목 잘 알게 되면 전체 갈게요. 디귿 되는 거는요, 이제 또 한 번 갖다 봅니다. 이걸 뭐 안 봐도 될 것 같고, 리을 같은 것도 다 보지 말고요. 세 번째로 많이 봤죠? 활동 단어는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볼 수 없다. 익숙하죠, 이거는. 그 다음에 위험도 익숙할 겁니다. 주택 재건축 조합의 임원은 비리가 많죠. 비리가 많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문으로 의제한단 말이야. 그래도 괜찮아요. 지나친 건 아니다. 이걸 이제 과잉금지라고 표현이 되는데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도 맞는 말입니다.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괜찮다. 그 말이고. 됐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이제 1번 판례가 이제 이번 시험에 1차 때가 또 나왔었잖아요. 이제 드디어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 도가란 말은요. 도가란 말은 지났다 이 말이거든. 여러분 이제 그거 기억나시죠? 보시면 이제 이제 범죄가 끝났습니다. 이제 들어봤는데 범죄가 끝났어요. 끝나면 이제 이때부터 공소시효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공소시효. 요번 시험 나왔어요, 이게. 공소시효가 있는데 이 시효는 이제 절차 조항이기 때문에 연장이나 소급 이게 뭐 가능할 수도 있는데 시효가 남은 상태에서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연장할 수 있고 또는 시효가 끝난 이 상태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 사례 자체는 연장한 사례는 아니에요. 연장한 사례는 아니고 끝난 상태에서 과거 사건도 적용했다는 소급 입법을 만든 거야. 소급 입법. 근데 취지는 다 똑같은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럼 우선적으로 요때 연장하는 법하고 이때 연장하는 법을 일단 용어를 아셔야 돼요. 용어를. 이 용어가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이걸 이 사건부터 적용하는 것이니까 소급시키는 건 맞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소급 입법이라 하는데 이것도 소급시키는 거고 이것도 뒤에 맞는 거잖아. 그지? 이것도 소급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물론 이제 우리 보통 소급 입법이라면 사실관계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소급시키는 게 본례입니다 말이야. 그래서 이걸 진정이라고 불러. 진정 본례입니다. 진정 이렇게 부르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용어 자체가 시험 나와요. 아시겠어요? 근데
요거는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했기 때문에 본래 의미는 아닙니다. 소급시킨 거 맞지만 이걸 부진정이다 이렇게 불러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용어도 시험 문장이고요. 그러면 부진정은 이건 어차피요 현재 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연장하던 거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허용이 됩니다. 이건 허용이 돼요. 허용이 되고 요거는요 이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소송 절차는요 소급 입법이 안 되는 건 아니다 말이야. 근데 이제 대부분 헌법재판소 뭐냐면 물론 허용될 수는 있는데 원칙은 하지 말았냐. 원칙은 하게 되면 이 시효라는 제도가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원칙은 이 말이에요. 원칙은 이게 이제 하지 말자 이 말이야. 하지 마. 법적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은 허용을 안 하겠지만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범죄와 형벌은 절대 갈 수 없어요. 근데 이건 절차거든.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게 가능하단단 말이에요. 가능하다. 가능한데 뭐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거만 알아도 됩니다. 가능한데 이제 이유가 몇 개 있겠죠. 그죠? 이유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으면 우리가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그 사건 자체가 전두환 사건이었단 말이야. 그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 일으키고 이제 우리 이러면 그 군사 쿠데타가 내란죄란 말이야. 내란죄는 해당 대통령을 상대로 우리가 소를 제기할 수는 있어요. 내란죄는. 근데 누가 감히 현직 대통령 상대로 걸겠냐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임기가 끝났단 말이야.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 만들어 가지고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는 나라를 흔든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대하단 말이야. 그거는 우리가 소급해서라도 밝힐 필요가 있다 해서 만든 법이야 이게. 그래서 예외적 가능하다. 됐죠? 그래서 필요한 거는 정의 아셔야 되겠고 요거 괜찮고 이거는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는 가능하고 특히 예외 가능하다는 거 중요하고 아시겠죠? 그래 보면 되겠어요. 그것도 여러분 다 판례 집에 있어요. 아시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미리 들은다 생각하시고 미리. 예. 판례 들은 친구들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판례 이 부분 아직 안 들은 친구들은 나중에 미리 든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볼게요. 1번 볼게요. 공소시효가 도가 지났죠. 지나고 난 이후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 지난 다음에 연장하거나 지난 다음에 소급시키는 걸 진정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이 정의가 나오고 있잖아. 그리고 도가 전에 연장하는 걸 부진정이라 한단 말이에요. 정의 자체를 물어보고 있잖아. 그죠? 맞는 말이지. 또 보세요. 이번에 부진정 소급 입법은 이거는 허용이 된다는 이야기라. 허용되지만 진정 소급 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잘 보라고. 이거 요즘은 완전히 깨뚫어 했죠. 완전히 깨뚫어야 돼.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다. 이러면 틀린 거라. 일관된 태도는 아니지. 허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문장을 완전히 깨뚫어야 돼요. 되지? 그 다음에 됐고요. 또 3번은 이러면 익숙할 건데 보세요. 우리가 알고는 의미지만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어. 형벌을 완화하는 개정을 했죠. 그럼 형벌을 완화하는 개정했단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 가면은 가벼워졌다 이 말이야. 그죠? 형이 가벼워졌다 이런 거겠지. 그지? 그 무슨 다양하게 표현 쓰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익숙치 않기 때문에 당하는 거야 이게. 근데 깨뚫고 있어야 돼요. 그럼 구법시의 행위는 구법을 적용한다는 경과 규정을 신법에 두는 것도 허용되느냐? 허용되는 거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8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배제할 수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4번 보세요. 4번에 이게 이제 그대로 돌리더라고. 지금 이게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은 보호관찰 잘 아시죠? 그 보호관찰 아시는데 보호관찰은 장래의 문제 맞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익숙해 있는 지문은 반드시 행동 당시에 이 보호관찰이 있을 필요는 없다. 맞죠? 재판 시점에 있는 걸 돌려도 된다. 이랬잖아. 그지? 근데 그 윗문장을 또 내기 시작했어. 윗문장을. 봅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보호관찰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 이렇게 말하면 형벌이거든. 맞죠? 형벌은 과거의 문제고 보안처분은 미래의 문제잖아. 맞지? 그게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어하기 위한 한목적 조치다 하면서 소급효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맞죠? 지금 이렇게 내고 있다고 시험에서. 그래서 위에 이야기했죠. 지금 추세가요. 결론보다는 과정을 보고 있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내고 있다고. 지인 아시겠죠? 완전히 원문 그대로 안 주고 있어 지금. 이러고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판례 강의할 때 한 번 더 짚어 드릴 겁니다.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에서 1번에 이런 것들은요.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은 볼게요.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해서 호흡 조사에 의한 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입니다. 여기 이제 핵심이지.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야. 호흡 불기 어렵지요. 근데 뭡니까? 이걸 맨 밑에 음주 측정 불응으로 볼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아픈데 어떻게 불응을 봐요? 불응으로 볼 수 없겠죠. 그죠?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보세요.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원문을 통째로 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는 원문 통째로 내도 당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어차피 책에서는요 원문 통째로 담을 수가 없어요. 이게 워낙 양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액기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액기스만. 여기 보시면요 그 세 번째 보시면 아동에게 음용을 시킨다 이랬잖아요. 그죠? 들어봤죠? 시킨다. 그럼 시켜야죠. 근데 보니까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행을 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말이에요. 거기 시키는 게. 그럼 그 뒤가 핵심이지. 우리 이제 책에는 딱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 행위자 자신이 직접 아동 음행의 상대방이 되는 것. 이게 핵심이니까. 그거는 시키는 게 아니지. 맞죠? 볼 것은 아니다. 맞죠? 됐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4번 있죠. 4번. 4번 한번 읽어보세요. 있죠. 요게 원래 패턴이야. 원래 패턴인데 이걸 유도하기 위한 전 단계 있잖아. 그걸 앞에서 냈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저거 어차피 기출주문도 변화를 줄 필요 없으면 그대로 가져와요. 가져오는 게 많거든. 그 기출주문 분석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건 확인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 6번도 볼게요. 6번도 1번 익숙하지요. 양형 기준. 맞죠? 뭐 이거는 별말 없으니까요. 소급해도 됩니다. 그죠? 익숙하지. 그 다음에 2번 사회봉사 명령 익숙하죠. 이것도 넘어가면 되겠지. 그죠? 익숙하죠. 위법합니다. 3번도 익숙할 건데 보세요. 행위 당시에 판례에 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죠. 이거는 소급 금지원칙과 관계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리는데 4번도 보세요. 익숙하죠. 두 번째 끝에 보면 시행일 이전까지 소급하면 안 되겠죠. 이것도 익숙하지. 익숙한 거 확인하시면 돼. 그럼 딱 봤을 때 익숙한 거는요. 그냥 확인하고요. 익숙지 않은 거 있잖아. 그 연습하는 거야. 원래 기출지문의 용도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또 7번에 보시면 1번도요. 도박, 기타, 설령, 풍속 익숙하죠. 이거 명확성 어긋납니다. 그죠? 익숙하니까 또 넘어가는 거지. 2번은 보면 이제 이런 개념 판례도 좀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소급형 금지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거든. 그러니까 실체법을 말하죠. 그 실체법뿐만 아니라 절차법에 대해도 적용되므로 이런 벌에서 틀린 거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약점이 있단 말이야. 약점이. 개념 판례가 약점이 있거든. 소급표는요 무조건 범죄와 형벌입니다. 아시겠어요? 억울하니까. 절차조항은요 그게 억울할 건 없어요. 이미 범죄는 따로 있잖아. 그지? 그래서 절차법에 대해서 적용되므로 이렇게 하면 틀린 거란 이야기지. 됐죠? 그래서 계속 보면 형사법 규정이 행위 후에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소급 적용해도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틀리고요. 3번 들으면 문서죄를 봤으니까 익숙할 겁니다. 공문서 변조나 위조죄의 주체인 공문 또는 공문서에는 했습니다. 그 둘째 보시면요. 우리가 공문으로 어지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끝부분이 중요하지. 계약 등에 의해서 공무와 관련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얘들은 시중은행 돌리면 되겠죠. 시중은행이 공무를 대신한다 하더라도 걔들이 공무원인 건 아니에요. 포함시키면 위반이 되겠지. 맞죠? 이것도 익숙하죠. 네, 그 다음에 4번에요. 여러 번 시험만 안 나왔어요. 4번이. 이것도 중요한 판례다. 익숙할 겁니다. 명확성인데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맞지요? 맞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법관의 보충적 가치 판단을 통해서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명확하겠죠. 맞죠? 익숙하죠? 됐고.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을 보시면요. 기억 판례 보시면 화물 자동차로 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모양이 예컨대 승용차라 해도 화물 자동차로 등록하면 화물차야. 아시겠어요? 옛날에 여러분 코란도 차 아시죠? 코란도가요. 4인용은 승용차인데 2인용은 화물차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등록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게 그러니까 화물 자동차로 형식 승인을 받고 등록된 자동차야. 그럼 한마디로 화물차입니다. 이거는. 요걸 그 밑에 승용 또는 승합 자동차에 해당한다 보는 것은 제형법중지 위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뭐 형소표에서 많이 하니까요. 뭐 밑에 증거, 자유심정 용어 쓰고 있잖아. 그지? 있으니까 명확한 거 맞고요.
됐고 볼 필요 없지. 띄어내는 것도 안 봐도 됩니다. 안 봐, 다 한 번 한 거는 다 안 봐도 돼요. 리얼 보시면요, 우리 이제 불꽃놀이 같은 경우는 위험하단 말이야. 그러면서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이라 했거든. 불꽃놀이 생각하면 되는데 이 사용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헷갈리기 때문에. 설치가 우리가 볼 때는 사용처럼 안 보이거든. 근데 이게 워낙 위험하니까 설치 단계에서부터 화약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 개념에는 설치도 포함이 됩니다. 하도 유치해서 검정책에 어긋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틀리지 말이고 익숙한 게 많을 겁니다. 기억 이것도 정말 잘 내는데요. 지금 자주 내는데 이게 이제 12년도 경찰 간부잖아, 그지? 간부인데 지금 최근에 계속 돌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요 기가 차게 냈더란 말이야. 이게 지금 기억 보세요.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해도 명문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듯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은 우리가 뭐로 읽어야 됩니까? 고의로 읽어야 된다. 익숙하죠? 이게 이대로 그대로 많이 나왔거든. 지금 최근에 변화를 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변화 주냐면 첫 문장 끝에 보면요. 과실범도 벌할 듯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라 했잖아. 그 부분이 참 의미가 있는데 그럼 이제 그 말은 다른 말은 뭡니까? 법에 과실처벌 규정이 있으면 어쩔 거냐고. 과실처벌 규정이 있으면 과실도 벌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고의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기억 중에 삼박하게 잘 냈어요. 이게 잘 냈는데 여기 잠깐 문제 한번 볼까? 과실까지 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딘지 모르겠네. 어디다 맞는지 모르겠네. 나중에 보다가 한번 봅시다. 이게. 잠깐만, 이게 어디 단계 담아? 있네. 11번 한번 11번. 지금 이래 간다는 거 빨리 캐치를 해야 돼. 캐치를. 여러분 11번에 그 리얼 지문 있잖아. 리얼 지문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서 걸었습니까? 보입니까? 보이죠? 그러니까 그 말 쓰잖아. 과실범도 벌할 듯이 명확한 경우에도 이랬잖아. 경우에도 형법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도 이랬잖아. 지금 틀린 거 아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추세야.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뭐 모든 영역을 그려봐야 되는 건 아니야. 그건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사건 판례는요. 사건 판례는 그런 문제 잘 없어요. 사건 판례는 이제 결론만 하시면 되는데 단지 지금 추세가 결론을 유도하는 지문에 끊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차피 그 사건 판례는 여러분 키워드 맞추고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한 번쯤 항상 그랬잖아. 왜 이런 결론을 왔는지는 간단하게도 잡고 있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무조건 핵심은 개념 판례야. 개념 판례에서 막 다 털어버린다고 지금. 그게 털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돼요. 이제 그런 것도 있더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됐어요? 지진 아시겠죠? 됐지? 나중에 물론 판례 강의할 때 이것도 물론 설명할 겁니다. 할 거니까 미리 들어둔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원래 이런 거는요. 이해할 필요가 없고요. 맨 밑에 이해관계 이런 표현들은 그냥 명확하다고 가시면 됩니다. 이건 단타로 가셔야 되겠고요. 이런 띄어도 익숙하죠. 상관목적 익숙하지. 상관개념. 상관목적에서 상관개념은 여기 이제 앞에 보면 이럽니다. 첫 문장에 전화를 통해서 모욕했잖아. 전화하고 그때 면전은 같은 단어가 아니죠. 됐지? 그 다음에요. 리얼도요. 이게 약간 오래된 판례지만 헷갈린 것 같지만 이게 또 반복되는 게라.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그 리얼 보시면은 보세요. 우리 이제 그 다 비록 세 줄을 보시면 약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빌려주는 것. 이것도 약사 면허증 대여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이것도 문장을 또 그대로 최근에 경감해서 돌려서 또. 아시겠죠? 그건 아시죠?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보시면 기억 잃은 판례도요. 다 시험에 재형법도 넣으면 내는 판례인데요. 우선 보면은 여러분 중개사무소 이제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건 등록해야 장사할 수 있겠죠. 자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일단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지.
그리고 이제 거래 중개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왜 내냐면 등록 안 하면 무조건 법에 걸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돈을 받아야 됩니다. 돈을. 뒤에 보니까 수수료를 약속했지만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않았잖아.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 위반이 안 됩니다. 처벌 대상이 안 돼요. 지지하시겠죠? 그죠? 물론 판례집에서 합니다. 미리 들었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니은도 보시면요. 그 특경법에 보시면 저축을 하는 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저축을 하는 자는 실제 저축하는 자만 아니고 관련되는 자는 다 돼요. 우리 돈을 빌리고 대출도 갚을 수 있고 등등 많거든. 그 저축을 하는 자 이랬습니다. 그러면 둘째 줄에 저축의 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축과 관련된 행동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다 저축을 하는 자 개념에 들어갑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익숙하죠. 사배 봉사 명령이야. 그럼 두 번째 그때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단 말이야. 그럼 그 뒷부분 핵심이지. 형벌 자체가 아니라 보안 처분을 성격을 가진단 말이야. 앞뒤 다 잘라버리고 또 이래 가잖아.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 허용하면 안 되겠지, 그지? 됐죠? 그 다음에 리얼도요, 뭐 좋은 판례입니다. 좋은 판례인데, 첫 문장 끝에 보면, 자가용 화물 자동차 있지요. 먼저 이걸 생각하면 돼. 여러분, 개인이 갖고 있는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돈 받고 영업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영업용 택시가, 트럭이 다 죽는단 말이야. 그거 봅시다. 자가용 화물 자동차를 유상으로, 돈 받았지요.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 이렇게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말이야, 유상이라는 단어는 운송해도 안 돼. 또 임대는 빌려주는 거잖아. 임대해도 안 돼. 수식이 다 돼야 됩니다. 이게. 그걸 장난치는 거예요. 그럼 뒤에 보시면 세 줄에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 이 반은 둘 다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맞죠? 이런 걸 꼬을 때는요, 이렇게 꼬겠지.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는 건 포함되지만 임대하는 행위는 포함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꼬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지는 둘 다 수식하고 있다는 거 당연히 지상 그렇겠지요. 됐습니다. 됐죠? 11번 보시면은 11번에 1번 있죠. 요거는 이번 시험에도 나왔잖아. 그죠? 분기문란. 분기문란은 괜찮습니다. 분기문란은 괜찮아요. 요번 시험에서는 분기문란을 완전히 원문 그대로 냈거든. 여러분 그 자료 한번 볼까? 여러분 1번 문제 있잖아요. 1번 문제가 여러분 2차 시험 요번 거잖아. 그지? 요번 거거든. 요번 건데 동그라미 3번 보세요. 3번 보시면 분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라는 문구는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석을 하게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즉 우리 책에서는 분기문란만 나와. 맞죠? 근데 이게 원문이거든. 그 원문을 다 깔더라도 이걸 전부 다 책에 다 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지는 뭐냐? 분기문란이라는 이야기야. 분기문란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느냐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어긋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뭡니까? 원문을 다 깔아버리니까 또 혼란 오는 거라. 그러니까 항상 본질을 아셔야 돼. 본질을. 분기문란만 딱 기억을 하면 끝난다는 이야기야. 아시겠어요? 그런 거 이런 거 가시면 된다는 이야기. 여기 요번 시험 문제였거든. 됐죠? 됐어요? 다시 오셔가지고 11번에 2번요. 2번 이런 것도 물론 판례책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가 위헌은요, 단순 위헌이었고 헌법 불합치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단순 위헌이든 헌법 불합치든 전부 다 소급해서 무죄가 됩니다. 자, 봅시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는데 헌법 불합치는 일정 기간 동안 법 고치라 이야기 안 되지요. 그래서 촉구했는데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위헌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다 효력이 사라져. 그럼 결국은 이 사건도 범죄가 안 되는 거지. 무죄로 갑니다. 면소라고 오잖아. 그지? 무죄입니다. 무죄. 그지? 그래서 앞으로는 헌법 불합치가 나올 차례야. 위헌은 나왔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 보면 3번 있잖아요. 여러분 3번 이런 걸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걸 판례책에 보완하시라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미 익숙한데요. 익숙한 범위에서 가는 거야. 여러분 상대적 부증기형 다 들어봤죠? 상대적 부증기형은 딱
정경처럼 징역 3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1년에서 3년 이런 방식이잖아. 그죠? 그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허용되니까 소년법에 있지. 갑니다. 그럼 형의 장단기가 전혀 정해지지 않은 것을 절대적 부정경이라 불러요. 들어봤죠? 그러니까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거는 명확 원칙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면 안 돼. 그러나 장단기 또는 장기가 규정되는 상대적 부정경은 허용됩니다. 이거는 일단 법정형으로서 가능하고요. 또 선고할 때도 가능하고. 기억나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됐고 4번 이런 것들은 안 봐도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12번 봅시다. 12번의 기억 판례도요. 죄형법 중에서 엄청 자주 나옵니다. 엄청 자주 나오는데 우선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죠? 보호처분 형벌 아니죠. 그럼 이제 우리 보호처분은 통상 이제 그 촉법 소년 이런 거 있잖아. 얘들한테 보통 부과하기 때문에 완벽한 유죄꼴은 안 됩니다. 이게 물론 범죄 소년한테도 부과할 수는 있긴 한데 통상은 그러니까 촉법 소년에게 많이 부과해요. 그 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결론 보시면 다 책에 있어요. 세 번째를 보면 성폭력 범죄를 2배 이상 범했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리고 횟수에 실제 유죄가 되는 범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첫 문장에 강간상해죄 완벽한 유죄지. 얘는 회수에 들어가요. 그 문제는 뒤에 소년보호처분도 회수에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형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범했다는 것은 형벌을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그 강간상해죄는 되지만 소년보호처분은 안 된다. 여기가 두 번 했거든. 회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소년보호처분의 핵심인지 아시겠지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도 익숙합니다. 그 양도 단순히 빌려주는 건 안 됩니다. 그죠? 맞지? 익숙하죠? 그 다음에요. 그 디귿 있지요? 그 디귿도 한번 읽어보세요. 디귿.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디귿. 되겠죠? 됐죠?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얼 같은 거는 뭐 형사법도 하지 싶은데요. 봅시다. 우리 이제 반의사 불벌죄란 말이죠. 그럼 둘째를 보시면 첫 문제 끝에 보시면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형사법에서도 사실상 능력이 있으면 행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또는 처벌 희망의 의사 표시는 사실상 의사 능력이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 보는 것은 유치해서 검조원칙에 위배됩니다. 그건 아시죠? 필요 없습니다. 의사능력이 있으면. 됐죠?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자, 13번의 기억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볼 필요 없고요. 니은 판례 같은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송 절차는 재형법 중에 크게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게 보세요. 우리 그 처벌과 관계되는 거 있잖아요. 처벌과. 그걸 아셔야 돼요. 처벌과 관계되는 조건들은 걸립니다. 아시겠어요? 보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 처리는 일종의 제거하는 소극적 소송 조건이야. 그래서 일단 기억할 건 소극적 소송 조건이고 이거는 바로 처벌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유치해서 검증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 됐죠? 이게 소송법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처벌과 관계되는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치해서 검증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소송 조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걸. 따로 이것만 딱 떼내서 간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원래부터 잘 냅니다. 공개명령제도입니다. 그럼 우리 빨리 기억이 되지. 공개명령제도는 보안처분 맞죠? 그 보안처분은 장래냐 아니면 신체 자유제한이냐 그걸 발휘했잖아. 그지? 장래 같으면 소급해도 됩니다. 되죠? 그럼 공개명령제는 순수한 장래 맞잖아. 그죠? 그래서 공개명령제도는 그래서 중간 거 다 필요 없고요. 세 줄의 보안처분은 맞는데 그에 사건을 냈지. 2010년도 1월 1일부터 생겼어요. 그 전에 보면 공개명령제도 적용해도 되느냐 이 말이야. 적용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 사건부터 적용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뭐 그렇게 하더라고. 이미 판결이 확정됐고 모든 게 다 종결되었음에도 적용할 수 있냐? 그거는 못하지.
그 당의 재판적인 사건 있죠. 그 사건부터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맞죠? 아직도 이제 사건은 더 있지만 아직 재판이 안 열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럼 먼저 재판이 확정되고 완전히 끝난 건 원래 손 못 대잖아. 기판력이 있으니까. 그 사건부터 적용하니까 소배로 말을 쓰는 겁니다. 대충 아시죠? 자, 됐고요. 그래 보세요. 리얼도 리얼 한번 읽어보세요. 리얼. 리얼이 있잖아요. 리얼이 12번에 1번 기억하고 같은 지문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낸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다양하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원문 실 수 있고 짧게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본질은 뭔지 아시겠죠? 소년 보초벌은 회수에 안 들어간다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 본질을 알면 된단 말이에요. 본질을. 됐죠? 그 다음 됐고요. 위험이 이런 것들을 넘어갑시다. 자, 14번 보시는데, 자, 1번 봅니다. 이것도 뭐 한 번씩 나오는 판례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선 보면은 둘째 보면 조세범 처벌법령이잖아. 어려울수록 잘 풀면 돼. 세금이야, 세금. 이 세금이잖아. 그런데 뒤에 보니까 특정 범죄 가중 처벌이잖아. 이 세금 아니잖아. 그러니까 같이 다루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거는 위배가 됩니다. 됐죠? 이런 거 가시면 되지.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은 익숙할 겁니다. 첫 문장 보시면 중간에 열람 등사 요청에 즉시 응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즉시 이런 거 아닙니까? 즉시, 그죠? 즉시 그는 명확성 위배가 안 됩니다. 그죠? 명확성 단어도 안 썼죠? 안 써도 상관없죠? 위배는 안 되는 거니까. 추진하시겠지? 그 다음에 3번은 익숙할 건데 위험한 물건 휴대는 소지만 말하는 게 아니죠. 널리 이용도 포함한다. 맞아. 다 내고 있지. 됐고요. 4번 있죠.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거는 이제 추워서 히트를 켠 거야. 히트 켜다 보니까 움직인 거야. 이게 운전입니까? 운전은 아니겠지요. 맞죠? 이런 겁니다. 됐고 15번 가십니다. 15번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되겠습니까? 됐지. 그 다음에요. 또 보면 틀리지. 나와봅니다. 나와보시면요. 여러분 첫 문장에 보면 이미 생성된 보입니까? 생성된 이 단어 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 줄 앞에 생성하여 단어 보이죠? 같은 단어 아니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또 한번 읽어보세요. 되겠습니까? 됐죠? 여러분 이제 가급적이면요. 기출문제 이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공부를 중복을 하면 안 되거든. 안 되니까 여러분 지금 앉은 시간이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럼 가급적이면 집중하셔서 여기서 읽히는 것은 또 읽힙니다. 가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읽으면서 집중하신다고 이 시험 공부니까 읽다가 애매모호하네. 개인적으로 빨리 안 읽히잖아. 체크하시라고. 복습은 그거만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어차피 읽히는 거 왜 합니까? 읽히는 것도 여러분 그건 아셔야지. 읽히는 것도 어차피 우리가 반복을 해야 되는 걸 맞잖아. 그거는 판례집에 있잖아요. 그거로 단권하시게 돌리면 된단 말이에요. 자꾸 책을 양을 늘리면 안 돼. 이건 우리가 확인 작업이기 때문에 책을 많이 보는 게 절대 좋지는 않아요. 이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확인 작업이야. 그렇기 때문에 읽으면서 이해가 된다면 전부 다 버리셔야 돼. 왜? 판례집에 있으니까. 그거로 계속 돌리면 된다는 이야기나 조금이라도 생소하면 체크하셨다가 판례집에 옮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권화를 시켜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자꾸 기출문제 자꾸 돌린 친구들은 고득점 안 놉니다. 절대 안 놉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왜 안 놓냐면 원문이 아니잖아요. 원문이. 원래 문장이 아니단 말이야. 원래 문장에서 자꾸 변화를 준단 말이야. 이거는 변화시키는 문장에 불과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답을 주질 않는다는 이야기라.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 됐죠? 자꾸 반복을 하는 의미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죠. 가급적이면 이런 표현한 건 빨리빨리 읽게 만들 겁니다. 라 한번 읽어보세요. 라. 이해되겠죠? 자, 됐습니다. 16번 체크 잘 하셔. 1번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카메라 촬영 전에 신체를 직접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법에서 이런 말 써. 두 번째 보면 다른 사람 신체에게 이제 신체를 직접 찍으라 이 말이거든. 그 첫 문장에 모니터 상에 화면에 놓는 건 됩니까?
안 되지. 오케이. 됐고요. 여러분 2번은 보시면 우리가 이런 말 배웠습니다. 형벌을 손대면 다 반성적이야. 자 볼까요? 예, 이게 이제 약추인죄거든. 약추인죄가요. 한번 특별법에도 있었는데 한번 정리를 해버립니다. 특별법에서 다 없애버리고 형법으로 통합을 시킵니다. 형법에 있죠. 통합시키면서 아울러 형벌까지 손대버려요. 자 보세요. 요게 약추인죄인데 둘째 보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차도록 변경했단 말이야. 우리 형법에서. 이거는 이제 특별법에 있는 걸 전부 다 삭제를 해버리고 들어온 겁니다. 이거는 전부 다 반성적인데 이런 반성적일 때 쓰는 표현을 자꾸 아셔야 돼. 반성적일 때만 우리가 1조 이항 혜택 주는 거 맞아. 1조 이항은 절대 가벼워졌다 해서 함부로 혜택을 안 줍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문장을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세 번째 끝에 보시면 형법 제1조 2항의 범죄 후 법률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국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됐죠? 자, 여러분 3번은 익숙하죠? 넘어가 되겠습니까? 익숙하지? 이게 틀렸지? 이제 4번 또 보세요. 4번 읽어보세요. 되겠죠? 익숙하지? 됐습니다. 17번 갑시다. 17번에 보시면 기억도 익숙할 건데요. 첫 문장 중간에 보시면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 사유, 그 다음에 소추 조건 또는 처벌 조각 사유인 형면제 사유, 이걸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가 되지요. 좋은 거니까 좁히면 안 되잖아. 여기서 이런 소추 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있지요? 조심해서 말하고요. 여러분 앞에 문장 쉽잖아. 뒤에 형면제 쉽잖아요. 소조건 있잖아요. 조심하라고 이런 것들 아시겠어요? 조심하라고. 이거랑요 소조건 있죠. 물론 이 지문 통째로 잘 냅니다. 통째로. 그 여러분 보세요. 기출지만 자꾸 정리하다 보면 이게요 어디서 들릴지 모른다니까. 이거 통째로 잘 내요 이게. 근데 소조건 다 건들 수 있다니까 따로.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잠깐 볼까? 앞에 보시면 13번에 니은 있죠. 니은 다시 한번 보세요. 있죠?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시겠지? 오케이. 자, 됐고. 그 다음에 다시 17번 봅니다. 자, 니은 있는 건 볼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이제, 보시면은,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 나왔었던 건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우리가 129조가 뇌물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뒤에가 포인트입니다.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 이게 포인트거든.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을 여기서 못하고요. 밑에 장관 고시에 와도록 규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보낼 때 구체적인 공기업이 막연하냐 이랬단 말이에요. 막연하지는 않습니다. 들어봤지요? 됐고 이제 리얼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죠? 넘어가죠? 양형이죠? 양형. 그 다음에 18번도 여러분 시험 낸 건데요. 여러분 그거 보면 그 18번에 우리가 문제 보면 옆에 막 14, 16차 막 10차 해놨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문제를 조합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기출 지문을 다 조합한 거예요. 원래 문제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고 지문은 맞는데 조합을 시킨 거라고 아시겠어요? 사실은 이 작업이 더 힘들어요. 사실은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야. 자, 기억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나왔는데요. 그 첫 문장 보시면 과대 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요 과대 광고란 이 표현 자체가 알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과대 광고 등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 외워야 되죠. 이런 것들은 괜찮다 본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위임 입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반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광고 떠올리면 되겠죠. 과대 광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죠? 넘어가 되겠죠? 넘어가고 디귿도 익숙하죠? 이미 수신이 완료된 것은 감청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항상 감청, 도청은 통화 중이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리얼 보시면요. 리얼 같은 것도 드디어 내기 시작했거든.
보세요. 우리가 먼저 법을 보면 두 번째 끝에 직접 진찰한 의사 있잖아요. 직접 진찰한 의사. 이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기를 줘간다고. 직접 진찰했다 하면 여러분 당연히 병원에 가서 진찰한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저 멀리 섬에 사는 사람들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화상으로 진찰도 합니까 안 합니까? 맞죠? 얼굴을 안 봤을 뿐이지 내가 진찰한 거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전문장 보시면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이용해서 살핀 거. 그래서 처방전 발급했죠. 그것도 직접 진찰한 거는 맞죠. 병원에 오라 말해야 하잖아 지금. 직접 진찰한 건 맞다. 맞기 때문에 두 번째 그때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틀린 겁니다. 됐지요? 됐지? 그 다음에 여기도 잘 내지. 여러분 미음 있죠? 미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법에 폭행, 가혹행위죄가 있습니다. 이 문장 자체가 애매모호하냐 이 말인데 애매모호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지. 맞죠? 이거 여름 시험의 기출이야. 되죠? 다 책에 있습니다. 19번에 여러분 1번은 익숙하죠? 성문법률주의. 요거는 형식적 의미 맞습니까? 넘어가고. 2번도 보세요. 통째로 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합니다. 여러분 2번 한번 읽어보세요. 되겠죠? 됐습니다. 익숙하죠? 자, 3번 이런 것들은 좀 보완을 해도 됩니다. 3번. 요거 이러면 시험 기출이야, 지금. 기출인데, 요거는 아예 통째로 14년 경찰 이사를 했잖아, 그지? 이거는 순수하게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 보세요. 이런 이제 수업 시간에 한 것 이상은 없어요, 이게. 없는데, 봅시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위임 입법할 때요. 제가 그러니까 배경 지식으로 법 체계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 그죠? 이런 설명한 적 있죠. 이런 것도 건성성 듣기보다는 알아두면 도움된다 해서 이거는 국민이 만든 법이지. 이제 국회야 너네들이 법을 만들어라.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하죠. 얘가 도와달라 한단 말이야. 도와달라 하니까 밑에 명령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규칙으로 내려가고 맞습니까? 그래서 올해 설명할 때 국회가 부득불 다 못하니까 여기 전문가에게 대통령령 해달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위임 입법이라 했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했냐면 생각해보세요. 이거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 맞지요? 명령은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아직 명령도 몇 개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 이 명령이라는 것은요 법률이 없으면 되겠어요? 법률에서 위임해서인가 생긴 거잖아. 법률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명령은 항상 근거인 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놨다가 법이 없어진 거야. 그럼 이거 의미 있어 없어? 의미 없다는 이야기야 이게. 이게 없는데 이게 어떻게 효력이 있어요? 여기서 나왔는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사라지면 이거는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야. 그럼 딸랑 이런 상태에서 이 명령만 남아있단 말이야. 근데 이 명령이 법적 효력을 발생할 때면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국회에. 그 뒤에 법률이 보완된 거야. 뒤에 법률이 보완됐을 때는 효력이 있겠는가? 있다는 이야기야. 아시겠어요? 됐죠? 그런 이야기야. 취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쉬워. 여러분 먼저 한번 3번이 읽히는가 한번 해보세요. 3번이 읽히는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시라고. 지금 여러분 들리잖아, 그지? 나중에 이거 다 반복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보완을 하시라고. 아시겠어요? 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런 것들은 많이 봤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그지? 됐죠? 그 다음 됐고, 그 다음에 20번 갑니다. 엄난도 많이 해봤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표현 하시면 됩니다. 엄난 있죠, 엄난. 엄난은 괜찮아요. 근데 둘째 저속은 안 됩니다. 저속은요 정말 어디 간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엄난은 명확하지만 저속은 안 된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감을 쓰면 쓸데없이 이런 말 쓰는데, 그러니까 이 나 같은 경우는 뭐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경감은 문제긴 한데요. 보세요. 이거 파란색이 다 있어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이랬거든. 또 뒤에 공연히 허비에 통신했단 말이야. 그래서 공자가 두 번 들어간단 말이에요. 허비가 막 들어가고 깝깝한기라 명확성원칙에 어긋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 다는 보입니까? 다 보입니까? 됐죠?
맞지? 집중하세요. 이제 라는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마 읽어보세요. 마. 되겠습니까? 됐지? 됐어요. 넘어가고요. 21번 봅니다. 자, 21번에서 이제 1번은 많이 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고요. 2번 이런 것도요. 버려도 되겠습니다. 안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면 3번 있죠. 3번 보시면 진정소급 입법은 헌법에 위배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위배되지만 했잖아. 신뢰 보충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해사. 여기 이제 판례 원문에 있는 걸 가져온 거야. 그 중대한 공익상해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 이 판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문 안에서 여기저기 다 뺀단 말이지 이게. 아시겠죠? 됐습니다. 4번은 우리 많이 봤죠. 자수는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22번 갑니다. 22번에서 여러분 기억 읽어보세요. 알겠죠? 바로 들어오지. 그 다음에 니은 봅시다. 행위 당시에 판례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을 재판시에서 해석을 달리하려 처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잘 아시죠 이거? 나 그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띄고서는 이제 활동에 넘어갑니다. 활동 넘어가고 그 다음에 리얼 있지요. 리얼 한 번 더 읽어보세요. 표현은 달라도 같은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됐고 됐습니다. 미음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음은 이제 판례책에 있는데요.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을 설치한 자가요. 설치 당시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어요. 설치 당시에서는 범죄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라. 그런데 그 후 법 개정이 들어와서 그 시설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그럼 이것도 보세요. 이런 사람이야. 맨 밑에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냐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설치하고자 하는 자야. 맞죠? 이 친구는 설치하고자 합니까? 설치한 자입니까? 설치했잖아 이미. 같은 나라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요 문장이 복잡하다 싶으면 찬찬히 뜯어가지고 중심 문장을 잡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끝 됐죠? 됐고 그 다음에 23번 기억도 우리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메일은 함부로 누설하면 안 됩니다. 그 비밀이거든. 그럼 둘째 중간에 보시면 얘가 이메일 출력물을 받아서 징계위원회에 제출했죠. 제출하게 되면 누구나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세 번째 끝에 보시면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를 보느냐 봐야죠. 마치 많이 봤죠, 그것도. 이제, 니은도 중복입니다. 넘어갑니다. 전화통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디귿도 잘 내요. 이게 왜 또 잘 내냐 보세요. 잘 내는 이유가 있거든. 여러분들이 액면가 그대로 가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잘 냅니다. 우선 보시면요. 디귿 보시면은, 보세요. 둘째 줄에 판매가 있거든, 판매. 여러분, 판매란 단어는 상식적으로 돈 받고 넘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 냅니다, 이게. 이 판매란 단어 속에, 그 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여 수여하는 거. 무상이라며. 그럼 이 포함되느냐? 포함되기 때문에 잘 낸다고 이게. 이 취지가 뭐냐면 한마디로 그겁니다. 약사가 아니면 약을 취급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은 무식하게 외우지 말고요. 단어를 따는 거 맞지? 단어를 따긴 따는데 나중에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약사가 아니면 취급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생각하면 이게 빨리 꽂힙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한때 감기, 신종플루가 엄청 강했잖아, 그지? 그래가 약을 모자라가지고 해외에서 뭐 도입안에 난리여서 사람도 많이 죽었고, 그 감기약을 우리가 타미플루라 불러, 타미플루. 그 감기약이거든? 그래가지고 업소가 난리가 났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비열한 게 꼭 윗대가리들은요, 지만 살려고 한다면, 지만. 그래가지고 특정 회사에서 자기 회사 직원들만 살려고요, 제약회사에서 한 3만 5천 개 정도를 대량으로 구매합니다. 해가지고 자기 직원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던 사건이야, 공짜로. 여기 이제 걸리냐 이 말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판매라는 의미는 꼭 돈 받는다는 것 떠나서 약사가 아니면 대량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회사가 취급했잖아. 그러니까 걸린다는 이야기야. 아시겠어요? 그런 취지야. 그래서 이 판매에는 무상 수요도 포함이 된다는 거. 잘 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됐죠? 그 다음에 리얼은 쉽습니다. 보세요. 보면은 첫 문장에 보시면요. 주로 술과 안주를 판매지. 주로. 그죠? 근데요.
보세요. 두 번째 끝에 그때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 이 법이거든. 주류만을. 이런 만하고 주류가 같은 건 아니라 본 거죠, 이게. 주류만이라면 오로지 100% 술만 판다 이 말이거든. 그 내는요, 술만 판 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주로 술을 팔았지 일반 음식도 팔았다는 이야기라. 같은 단어가 아니지. 이런 건데 딱 키워드만 자꾸 끝내는 거야, 이게. 됐죠? 됐습니다. 여러분, 니들도 또 시험 여러 시험 나왔었어요. 보세요. 먼저 보면은 식품 판매자가요,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을 했단 말이야. 그럼 요게 법에 보면 끝에 보면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냐 이랬거든. 광고가 이제 법이야. 예를 들면 설명은 광고가 아닙니다. 전단지 뿌리든가 TV 전파타란 이야기야. 그래서 전문장 끝에 보면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 설명 상담은 광고라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겁니다. 됐죠? 됐고, 그거 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24번에 1번도 물론 다 있어요. 있는데, 보세요. 이제 법에서, 법률입니다. 법률에서요. 단체 협약에 위반한 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랬거든. 그럼 보세요, 여러분. 단체 협약 자체는요. 이거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정을 맺는 내용이 단체 협약이에요. 이거는 회사마다 다 다르고요. 불명확합니다, 이게. 그래서 단체 협약에 위반한 자, 이 단어 자체가 기준도 없이 보낸 겁니다. 이 단어만 딱 기가면 되겠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주의에 위배됩니다. 또는 재형법 중에 위배됩니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딱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런 것도 이런 것 단체 협약만 딱 기가면 되는 거라. 이거는 포괄적이 데려가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거 딱 이런 거 딱 하는 거지. 다 책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또, 여러분 이제, 최근 한번 나왔었거든. 여러분 시험 나왔어요. 이게 경감문 문제지만. 첫 문장 보세요. 아동의 특성을 심의해야 할 우려. 끝내야 되겠지. 애매모호한 거 아시죠?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많이 봤을 건데요. 첫 문장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사람이라거든. 아예 면허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많이 봤을 건데. 두 번째 끝에 보면 얘가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겁니다. 정지된 사람은 면허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잠시 정지된 거지. 이런 친구들은 포함을 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판례 비슷한 게 또 있잖아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았다. 담배가게 허락을 받지 않았다. 그 단어 속에는 잠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 똑같단 말이야. 얘는 허락받은 자란 말이에요. 잠시 처분을 당한 거지. 그거 다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같은 맥락이야. 됐죠? 그 다음에 4번은 읽어보세요. 다인 거 맞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25번에 1번 있잖아요. 요런 걸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계속, 이거는 앞으로 계속 냅니다. 계속 내는데 한 번 더 볼게요. 자꾸 지겹도록 반복하셔야 돼요. 지겹도록. 무조건 여러분 지겹도록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에 실수를 안 합니다. 실수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 많잖아.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장 가면은 꼭 실수한다. 그런 친구 있잖아요.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 그거요. 아직 양이 안 된 거예요. 양이. 엄청 반복이 돼. 엄청. 여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것도 지금 들은 친구 많을 건데 이것도 지겹도록 하고 있는 중이라 지금.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형법의 강간죄가 한번 개정이 돼요. 개정됐어. 보세요. 들어보면 딱 씹어요. 개정됐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이 친구가 개정 전에 강제 추행을 했다. 들어봤죠, 이게. 이때도 강제 추행을 했다. 근데 이 당시 법에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상습범 조항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은 현재 법은 상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상습이 되려면 한 개가 안 되잖아. 그죠? 묶어야 되거든. 요거 가격하고 이거하고 묶어서 상습으로 처벌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형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억울하지. 맞죠? 억울하고요. 또 더군다나 옛날에는 이게 친고죄였거든. 고소가 없으면 처벌을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묶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상습 올라가면 억울하지. 하지 말란 이야기요. 행위시법 위반이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 거지. 이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런 논리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나와요. 자, 그러면 1번 봅시다. 구승요건에 신설된 상습 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럼 결국은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그냥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끝내라 이 말이에요. 됐죠? 당연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요. 2번 판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나올 건데 무고죄인데요. 허위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핵심이 그겁니다. 신고 당시에는 형사처벌감이었어요. 우리가 무고죄가 뭡니까?
형사처벌, 징계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리가 안 되면 죄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신고 당시에는 범죄가 맞았단 말이야, 짐이게. 그런데 그 뒤에 판례가 딱 바뀐 거예요. 죄가 아닌 것처럼. 상관없습니다. 신고 당시 기준이야. 아시겠어요? 이런 판을 엄청 좋아해. 아직 기억 잘 하시라고. 그 다음에 보세요. 3번 기억나죠? 항로. 항로는 지상에서 이동은 포함이 안 됩니다. 상공을 말하겠죠. 그죠? 공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판은 좋아한다니까, 억수로. 좋아해요. 지금 이게 여러분 시험에 17년도 나왔잖아. 그죠? 이게 여러분 시험 문제만 모은 거거든. 17, 18년도 문제인데요. 됐죠? 여러분, 버린트 한번 볼까? 버린트에 그 3번 문제 있죠? 3번. 3번에 보시면 이 3번 문제가 경간보 맞습니까? 경간보. 보세요, 큐. 있죠? 좋아한다니까, 이런 것들. 상당히 좋아요. 됐죠? 그 다음에요. 4번도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좀 혼란스러운 거 잘 봐야 돼요. 4번 잘 보세요. 여러분 시험 문제야, 이게. 우리가 이제 왜곡한 그래프 보면 몰수 추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몰수 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해당 행위라서 그 범죄, 이 말이야, 그 범죄. 그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왜곡한 기타, 직업, 수단 등을 뜻하고 당연하죠. 범죄로 인해서 발생한 걸 해야지. 이는 범인이 왜곡한 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왜곡한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그렇다면 이때 취득이란 해당 범죄 행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다 해서 뒷부분을 꼬았습니다. 당연히 그 범죄로 인한 것만 뺏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제한해야지. 넓히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스무드하게 꼬아버리잖아. 취득이란 해당 범죄 행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것. 그것만 해라고. 그거로 제한해야지 확대하면 되냐고, 그게. 맞죠? 그 이야기야. 됐죠? 요 문장이 핵심입니다. 됐지? 그러니까 몰수 추징의 취지를 생각하면 쉬워요. 아시겠어요? 됐지? 자, 26번에 보시는데요. 여러분, 26번에 1번 같은 거 읽히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거 읽히죠? 이런 건 안 봐도 된다고. 생소해도 안 봐도 돼. 됐지? 그 다음 됐고요. 이제 2번 같은 건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 다 책에 있어요. 우리가 보면 법에 이렇게 나와요. 통신매체 이용 엄난죄가 있거든. 말 그대로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돼. 통신매체. 통신매체는 전자장비 이런 거 있잖아. 이용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안 하고 얘가요. 이용 안 했죠. 직접 상대방의 물건 등을 도달케 했단 말이야. 이거거든. 이게 이제 실사례가 뭐였냐면 문 있죠. 문 사이에 쪽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문 사이에 쪽지 사건. 문틈 쪽지 사건이라고 해요. 문틈 쪽지 사건. 그러면 됩니다, 이게. 물론 이제 판례적이 다 있는데. 그건 이제 전달했던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건 통신매체입니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맞잖아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조선시대 이야기고. 아시겠어요? 지금 아니지. 그죠? 그 말이고. 이거 앞으로 나올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보면은, 3번 이런 건 안 봐도 돼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4번도 그래서 문장이 억수로 길잖아, 지금. 이 원문이거든. 그 표현과 필요 뭐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익숙한 단어 보입니까? 익숙한 단어 보입니까? 여러분 뒤에 그거 보는 거 아닙니다. 익숙한 보이잖아요. 익숙한 단어가 뭐였습니까, 그거? 좀 흥분 안 됩니까, 단어가? 보이잖아, 둘째 줄에 흥분, 한강, 마치, 장 이렇게는 위에 항문체를 영어로 정해야 돼. 이거야, 핵심이 이게. 그거만 알고 있으면 된다니까. 앞뒤 문장가 필요 없다니까, 이게. 이건 어차피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여러분, 개인이 시험장에서 오버한단 말이야. 이게 노장 수험생들이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오히려요, 공부한 지 얼마 안 되는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노장 수험생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많이 알면은요, 잘 맞춰야 되겠죠.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이. 그래서 그 애들이 오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가 문제 풀면요, 수험생은 문제만 풀면 되거든. 간단하게 탕탕탕탕 치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게 공부를 잘하는 거거든. 근데요, 지는 문제 풀면서 지 스스로 판사가 되고 있는 게라 보면서 이라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면요, 읽어요. 밑에 안 본다니까, 얘. 이게 왜 우리 이 말하냐면 흥분, 한강, 마취항을 일으키는 유해 항물질 이렇게 평상시 공부해서 안 해서. 그럼 이거 위비가 안 되잖아.
결론만 보는 거야. 위입이 된다 안 된다. 중간급을 왜 봐? 이런 건 중간급 못 과. 이거는.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앞처럼 뭡니까? 풍기물만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앞뒤 문장 다 깔아버리니까 또 혼란오는 거야. 공부를 잘해야 되는요. 그런 거 신경을 안 써요. 풍기물만 끝. 이거 끝 내려가 본다니까. 그게 계속 생각할 줄 알고 못 보던 판단다. 진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거라. 시험 치면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요. 시험에 자꾸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 무조건 단발로 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나는 억수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지? 그거요. 내가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성격이요. 성격. 성격에서 작업 많이 된다니까. 과감하게 탕탕탕 쳐야 된다고 이게. 그리고 항상 명심하지만 제 말이 맞습니다. 우리도 공부해 많이 봤잖아요. 시험장에서 무조건 항상 자꾸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가서 이 성격이란 말이에요. 성격. 1, 2, 3, 4 보기 있잖아. 요거 알겠어, 맞지요? 세모 모른다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요? 이거 세모라고 꼭 알아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확실히 모르잖아. 찍고 넘어가야 된다 못 넘어간단 말이야. 애들이 불안해가지고. 또 봅시다. 요번 시험도 그런 게 많았잖아요. 요번 시험에서 이건 확실히 틀렸어. 틀렸는데 이건 알겠어. 이건 모르겠어. 그럼 뭐 쳐야 됩니까? 찍어야 된다니까. 이걸 갖다가 요번 시험도 그런 거 많았다니까. 그러니까 생산 주문 놓으니까요. 이래가지고 막 고민하는 거라. 뭘 고민하는데요. 이런 걸 과감하게 찍을 수 있는 친구들이 합격한다니까. 시험은 원래 그래요. 100% 아는 것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걸 지가 분명히 배웠잖아. 배웠으면 이걸 찍어야 돼. 자기도 분명히 알아. 아는데 자꾸 이쪽으로 눈이 가는 이유가 확신이 없는 거야. 확신이. 그 확신이 없다는 말이 실력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성격이라니까. 성격.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알고 푼다 웃기는 소리. 택도 아닙니다. 그거.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답 보면 찍고 넘어가야 돼. 그거. 그런 걸 못하는 친구들 점수가 안 나온다니까. 이런 분명히 내 말이 거짓말 한번 가보시라고. 시험장에 그런 상황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왜 점수가 안 나올까 의심하는 친구들은요. 무조건 성격입니다. 성격이기 때문에 성격고시라고. 아시겠어요?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럼 이 성격이 잘 안 바뀐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방전 주지. 성격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는 친구들은 역시 꼼꼼하거든. 집착을 한단 말이야. 성격 안 바뀌면 바꾼 방법 있어요. 그거요. 공부량 엄청 늘리면 됩니다. 내 말 딱 맞습니다. 공부량을 엄청 늘리면요. 내 스스로가 지칩니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생각됩니다. 못하겠다 생각된다니까. 그래 됩니다. 못하겠다 딱 생각되면요. 시험장 딱 가잖아요. 아이고 이제 막 2판 4판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된다니까. 내가 말은 거짓말 아니고 진짜 맞아요. 내가 그래 해봤다 아닙니까? 2판 4판 된다니까. 2판 4판 되면 그냥 편안하게 칩니다. 그냥 바로 탁탁 찍어본다니까 이게. 어떨 때 가장 안 되냐면 집단에는 공부가 엄청 올라오거든. 우리가요 2, 3개월 내 말 이거 준비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뭐 3, 4개월 될 때는요. 이거는요. 시험에 겁도 안 나. 아는 게 있어 겁나지. 무식한데. 맞잖아요. 여러분 그럴걸요. 3, 4개월 동안은요. 겁도 안 납니다. 그냥. 무식하잖아. 무식하니까 뭡니까? 신뢰 원칙 모르니까 무단횡단하지. 알면 함부로 안 하지. 맞잖아요. 그런데 공부가요. 8개월, 9개월 넘어가잖아. 알거든 이제는. 아니까 시험에 떨어질까 싶어서 극도로 긴장합니다. 얘들이 긴장한다니까 얘들이. 여러분 긴장 안 합니까 지금? 안 하시군요. 표정 보니까. 원래 공부량이 올라갈수록 긴장한다니까. 긴장하니까 시험장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제발요. 한 문제 집착하지 말라고. 한 문제. 여러분이 공부가 좀 돼서 학원에서 모여서 잘 노잖아. 잘 놓으면 꼭 붙었다는 생각이 워낙 강해서 시험장 가면 한 문제 집착합니다. 그래서 떨어진다고. 집착하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85, 평균 85 먹어도 합격이에요. 항상 생각해요. 항상. 3개 정도는 뭐 그냥 버려주세요. 그냥. 합격한다니까 이게. 왜 자꾸 90, 100을 몰라냐고. 우리가 가르칠 때도요. 100점을 위한 강의 안 합니다. 이거.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 맞잖아요. 90 먹는 강의를 해도요. 100점 나와 이게. 자꾸 시험장에서 하나 집착하는 기라.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란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시간 안배가 억수로 중요한 시간 안배. 여러분이 실력이 만약에 80%라 본다면 합격해서 80% 본다면요. 시험장에서 20% 좌우한다니까.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평상시 학원에서 모의고사 때요. 합격권 점수가 나오는 친구인데요. 합격권 나오는 친구지만 시험장 가서 별로 실수할 일은 별로 없겠지만요. 그러나 떨어진 거 봤죠. 시험장에서 실력 발휘 못한 거야 얘는. 시험장에서 점수가요. 5점 움직입니다. 5점. 이걸 아셔야 된다고. 그게 전부 다 성격입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명심하시라고 이거. 과감하게 너무 많이 연습도 하셔야 돼요. 이게 긴장 타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나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차피 있지 않습니까? 2년을 공부한다 했을 때 근데 2년 공부하잖아요. 근데 1년 때 실력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면 1년째 꼭 붙어야 됐다는 생각을 워낙 강하지.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지. 그럼 결국 2년 간 거야.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1년 칠 때 참 편안하게 치세요. 그냥. 아이고 안 되면 다음에 하지. 이런 생각도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6개월 만에 인생 바뀌는 건 아니거든. 근데 대부분 수험생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맞습니다. 성격이 대단해야 됩니다. 안 강합니다. 이렇게 안 갑니다 이게. 근데 결국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넘어간단 말이에요. 3년 했단 말이에요. 공부를. 아이고 또 다음에 하지. 그거는 공부 포기하시고 그건 안 돼요. 그거는 포기하시고 과감하게 치시라고. 과감하게. 맹심하셔야 돼요. 항상 그걸 연습하시라고. 연습을. 자 갑시다. 이제 제목 다 됐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이제 27번에 보시면은 여러분 기억은 익숙하죠. 기억에서 이제 카페에 글을 둘째를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거는 소지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고요. 니온도 여러분 시험 나왔거든. 나왔는데 미리 들으시면 되는데요. 보세요.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인삼 같은 거지, 그지?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 원료로 하러 제조한 홍삼 절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이 많잖아. 딱 한 단어입니다. 절편이에요. 절편. 홍삼 절편이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인삼 같은 거는요. 지역이 중요한 거 아시죠?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제 충남인가 충북인가 그 금산 있잖아. 그 인삼 유명하잖아. 얘가 지금 금산에서 생산된 게 아니야.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인삼인데 팔 때는 금산을 딱 붙이는 거야. 판매자명을. 그러면 사람들은 혹하고 산단 말이야. 그게 전부 다 상표법 위반이란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런데 절편은 괜찮아요. 절편은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든 절편이기 때문에 지역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절편이 포인트야. 흔들리지 마시라고. 아시겠어요? 절편이야. 절편. 아시겠죠? 절편 뭔지 아시죠? 까지처럼 생긴 거 아시죠? 그래서 보세요. 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 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했다 이 말이야. 그걸 원산지 혼동 우려 있는 표시로 볼 것이냐? 못 봅니다. 절편하면 끝이라니까. 여령이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제 디귿은 읽힐 것 같은데 디귿 읽어보세요. 되겠지? 똑같잖아. 리얼도 했습니다. 그죠?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됐고 오늘 28번이 마지막인데 28번에 뒤에도 있네. 미안합니다. 가 같은 경우는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거 보세요. 이제 공개명령을 좀 나왔으니까 이제 전자장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보안 처분 맞아 보안 처분이야 이거. 맞죠? 그럼 보세요. 뒤에 보안 처분적 성격을 넘어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건 벌써 아웃이에요. 아웃인데 그 밑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보안 처분은 부착 명령 기간을 연장했죠. 그죠? 연장했단 말은 이제 불리하게 바뀐 건 맞죠? 이거 소급해도 돼? 안 돼? 됩니다. 보안 처분은 이거 장래 맞아 이거. 장래야 장래. 앞에 막 혼란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본질이 그거잖아요. 뭐 장래잖아 이거는. 장래이기 때문에 연장이 된단 말이야 이게. 업등을 만들어서 소급시켜야 된다니까.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야 돼요. 소급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다 보면요. 전부 다 규정이 있습니다. 앞에 또 아청법 있잖아. 아청법도 소급할 수 있다고 법원에 명시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정하는 거예요. 법적 근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전자팔 제도가 생겼잖아. 그럼 바로 그걸 가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 소급시키는 괜찮는데 근거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어쨌든 보세요.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 같은 거는 이제 다 규정하고 있다 이랬잖아. 그지? 괜찮거든. 그런데 다 보세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판결과 동시에 뭐냐면 고지명령이에요. 고지명령. 자 보세요. 고지명령도 보안처분이겠어 아니겠어요? 보안처분이겠죠. 이것도 이제 뭡니까? 장래 맞겠어 안 했어? 장래 맞겠지.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뒤에 보세요. 근거 있어 없어? 없다니까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된다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근거도 없는데. 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이 말이야. 그렇다면 못 가. 그거는 만든 시점부터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들은 전부 다 근거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제 근거 없으면 못 갑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판례 강의 때 하겠지만 근거가 없는 판례가요. 이것도 근거 없지요. 또 한 개 더 있거든. 그런 건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근거 다 있기 때문에 없는 것만 몇 개 익히시면 돼. 그때는 판례 강의 때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됐죠. 그 다음에 됐고요. 라이 짜서 라이는 거는 안 봐도 되고요. 안 봐도 되고 마는 조금 전에 했지, 그지? 나오면 되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29번 보시면 기억도 금방 했죠. 했습니다. 그죠? 기억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여러분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나왔었는데 이런 거 버렸어요. 이걸 자기 낸 사람도 내가 이걸 왜 냈지 하고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분명히 100% 후회합니다. 내가 왜 냈지 후회한다니까. 자기 딴은 그 당시 잘 만들어 생각했겠지. 디귿 봅시다. 디귿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소 불가분의 원칙을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건 아시죠? 형수법이잖아, 그지? 이건 앞으로 놓습니다. 놓는데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이 형사법 조항을 고발에다 적용하면 되느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건 자꾸 처벌을 확대하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하면 안 되는 걸 아시죠? 오케이, 그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리얼은 조금 전에 했네요. 됐습니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끝났지? 끝났고 이러면 나중에 10분 쉬었다가요. 요거 이제 재행분이 끝났으니까 이 파트 한번 보고 갈게요. 여러분 미리 풀어봐도 상관없습니다.